하버드 출신 수재들이 모인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이들은 온갖 복잡한 수학 공식과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1초에 수천 번씩 주식을 사고 팝니다. 그런데 2008년 이 천재들이 아무것도 안 한 70대 할아버지 한 명에게 처참하게 박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매일 밤잠 줄여가며 미국 증시 쳐다보고 경제 뉴스 챙겨보는데 왜 내 계좌만 항상 파란불일까요? 혹시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속아 피 같은 내 돈을 수수료로 갖다 바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천재들을 굴복시킨 워런 버핏의 단 한 가지 투자 비밀과 금융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수수료 흡혈귀의 정체를 낱낱이 해독해드립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세금을 확 줄여주는 절세계좌 세팅법까지 전부 떠먹여드릴 테니 내 돈 지키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07년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월스트리트에 잘나가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 도발을 시전합니다. 내가 추천하는 평범한 인덱스 펀드 하나가 너희들이 고른 최고의 헤지펀드 포트폴리오보다 10년 뒤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 100만 달러 내기 할래? 프로테제 파트너스라는 투자회사가 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헤지펀드들을 골라 담는 이른바 펀드 오브 펀드가 전문가가 고른 펀드를 또 전문가가 골라주는 이중 엘리트 시스템, 이걸 5개나 세팅합니다. 반면 버핏은 미국의 우량기업 500개를 그냥 묶어놓은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 딱 하나를 골랐습니다. 2008년 1월 1일 내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17년 말 결과가 공개됩니다. 헤지펀드 포트폴리오 5개의 평균 수익률은 약 36%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잘한 놈이 87%, 가장 못한 놈은 고작 2.8%였어요. 반면 버핏이 고른 인덱스 펀드는 무려 125.8%의 수익을 기록합니다. 압도적인 격차였죠. 상대편 테드 시디스는 내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실상 게임 오버라며 스스로 백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천재들이 아무것도 안 한 할아버지에게 졌을까요? 그들이 멍청해서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오만함과 그 오만함이 만들어낸 끔찍한 수수료 때문이었습니다. 버핏이 이긴 비결,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도 당장 따라할 수 있습니다. 바로 ETF 상장지수 펀드라는 걸 사면 되는데요. 용어가 어렵다고요? 당장 잊어버리세요.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부대찌개를 끓인다고 상상해보세요. 햄, 소시지, 치즈, 대파, 비법, 양념장까지 하나하나 다 사려면 돈 4만원에서 5만원이 훌쩍 깨집니다. 심지어 내가 요리사도 아닌데 맛있게 끓일 자신도 없죠. 이때 우리 눈앞에 딱 8,000원짜리 대기업 부대찌개 밀키트가 나타납니다. 식품연구원들이 가장 완벽한 비율로 재료를 딱 한 끼 분량만 쪼개서 포장해둔 거죠. 당연히 밀키트를 사는 게 이득이겠죠. 투자가 이렇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좋은 주식들을 하나하나 다 사려면 1억 원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미국 S&P 500 ETF라는 금융 밀키트를 사면 단돈 몇만 원에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의 주식을 시가총액 비율에 맞춰 통째로 살 수 있는 겁니다. S&P 500 지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종목을 점검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빼주고 새로 떠오르는 기업은 넣어주니 굳이 매일 머리 아프게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나도 예전에 은행 가서 비슷한 펀드 가입했는데? 그럼 나도 버핏처럼 하고 있는 거네. 아닙니다. 당장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 가서 직원의 추천을 받고 가입한 그 펀드, 그게 바로 100만 달러 내기에서 인덱스 펀드에 박살난 수수료 흡혈귀와 같은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일반 액티브 펀드는 꽉 막힌 주방에서 콧대 높은 셰프가 요리하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이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셰프들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보통 1년에 1.5%에서 2%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반면 버핏이 추천한 S&P 500 ETF는 요리사가 필요 없는 오픈 키친 밀키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ETF 수수료를 볼 때 겉으로 보이는 총보수만 보면 안 됩니다. 국내 상장 S&P 500 ETF의 광고 보수는 0.01% 이하로 나오지만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합친 실부담 비용은 대략 0.1% 안팎입니다. 그래도 액티브 펀드의 1.5%에서 2%와 비교하면 무려 15배에서 20배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3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매월 50만원씩 30년 투자하고 수익률이 똑같이 연 1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부담 비용 0.1%인 ETF 계좌에는
약 10억 원이 찍히지만 1.5% 수수료를 낸 은행 펀드 계좌에는 약 7억 7천만 원이 찍힙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할 약 2억 3천만 원이 수수료를 증발하는 겁니다. 수수료 몇 퍼센트 차이가 노후 자금 억 단위를 갈라놓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켜서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의 실부 단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표면 보수가 아니라 실부 단비용입니다. 1%가 넘어간다면 심각하게 재고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제 말이 조금이라도 뼈를 때렸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수수료 떼먹히는 거 억울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면서 버핏처럼 투자하는 아주 구체적인 세팅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식 앱을 켜고 검색창에 딱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또는 코덱스 미국 S&P 500. 앞에 붙은 타이거 코덱스는 운용사 이름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이 만들죠. 둘 다 같은 S&P 500 지수를 따라가지만 실부 단비용이나 거래량 운용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는 둘 다 실부 단비용이 0.1% 안팎으로 비슷한데 투자 전에 증권사 앱이나 ETF 비교 사이트에서 최신 실부 단비용을 꼭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실부 단비용이 가장 낮고 규모가 큰 걸로 기계처럼 사모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꿀팁 하나 나갑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이 쓰던 일반 주식 계좌에서 사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에도 분배금에도 무조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1천만 원을 벌었다면 154만 원이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세금 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주식 앱에서 중개형 ISA 계좌라는 걸 먼저 만드세요. 이건 정부가 만든 합법적인 절세 방패입니다. ISA 계좌의 핵심 구조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하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전부 합산해서 일반형 기준 순이익 200만 원까지 세금이 아예 0원입니다.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에 해당되시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200만 원을 넘는 수익이 나더라도 15.4%가 아닌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 15.4% 대 9.9% 이 차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고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그리고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전부 사라집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무조건 이 ISA 계좌 안에서 S&P 500 ETF를 담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버핏의 투자가 승리한 건 지루함을 견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기 첫 해인 2008년에 S&P 500은 37%가 폭락했고 헤지펀드는 24%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버핏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버핏은 흔들리지 않았고 이후 꾸준한 회복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식 좀 오르고 내린다고 3배 레버리지 상품을 기웃거리거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을 사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다시 수수료와 변동성에 녹아내릴 겁니다. 투자 앱 알림 끄시고 매월 월급날 기계적으로 매수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S&P 500이 든든한 공격수라면 시장이 반토막 날 때 내 계좌를 지켜주는 수비수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폭락장에서도 계좌를 지켜주는 자산 배분 전략을 디코딩해드리겠습니다. 놓치기 싫으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복잡한 돈의 세계를 여러분의 언어로 해독해드리는 머니디코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금융업계가 숨겨둔 진짜 정보 낱낱이 디코딩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